8월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여기는 이제 뭐죠? 시행 횟수 N, 그 다음에 여기는 확률 P. 그러면 이제 우리가 EX는 어떻게 되죠? 평균은 NP, V는 NPQ. 요 개념을 외워두세요. 그러면 이제 80 곱하기 4분의 1에 4분의 3 해서 얼마?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4번 이 친구 좀 중요한데 이 친구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저 살짝 좀 뜬금없이 나오긴 했습니다. 뜬금없이 나오긴 했는데 이항 정리입니다. 단어는 이항 정리고, 자, C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항 분포인가? 라고 이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C가 나오면 첫 번째 시그마 저렇게 이제 NP로 나오면 NCR로 나오면 요것도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얘가 이제 이항 분포의 확률의 합. 이게 확률 질량 함수죠. 이항 분포에. 그래서 요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확률은 이미 양수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그럼 이제 남은 게 요거밖에 없죠. 1 더하기 x의 n승, 항상 요 자리에 나오던 거, 요 친구를 일반화 시켜보면 NCR에 x의 얼승 1의 n-얼승 요렇게 나오는데, 요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이 친구가 0에 나머지 일반 항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NCR에 마이너스 1의 얼승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얼이 0부터 n까지는 전부 다 합이 이제 0이 될 텐데, 그럼 요마도 잘 보면 k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꼴을 맞춰주면 k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1의 k승에 nck 요렇게, 오케이? 여기 숨어 있는 게 이제 1의 n-k승.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0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가만히 잘 보면 마이너스 밖에 빼주고, 왜냐면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이 0부터 n까지입니다. 항상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0부터 10까지의 합이 0이 되는데 0이 하나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제일 이걸 0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빼기 0을 하면 되겠다, 맞지? 그럼 0을 대입하면 10C 0에 마이너스 1의 0승 1의 10승 이렇게 되니까 연마가 1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항 정리가 나와버려가지고 오랜만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셔서 일반화를 시키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25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온 세 눈의 수가 모두 6의 약수. 그러면 3번을 던질 때 라고 했으니까 뭐 전체 사건이 이제 6의 세제곱, 그 다음에 세 눈의 수가 모두 6의 약수일 확률이라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6이죠. 그러면 얘가 무슨 순열? 중복 순열이죠. 왜냐면 3번을 던진다 했기 때문에 횟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순서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4개씩 되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4의 3승, 그럼 27분의 8 이렇게 해서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한 4개의 수.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한다 했죠. 한번 바꿔볼까? 이 친구가 이제 중복순열이다 뜻이다, 맞죠? 그러면 나열된 순서대로 이렇게 A1부터 A4까지 했는데 이 친구의 값이 7보다 큰 홀수가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수를 고려를 해보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전부 다 3이 되는 전부 다 3이 됐을 때 12가 되죠. 그러면 최대 11, 그 다음에 9 요렇게 이제 두 가지 남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열을 해줘야 되겠다, 맞죠? 그러면 11이 되려고 하면 큰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3, 3, 3, 2 이 외에는 11을 만들 수가 없죠.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자 9는 3, 3, 2, 1 이렇게 되죠. 그럼 하나 넘겨주시고 3, 2, 2, 2 이렇게.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순서가 중요하다, 맞죠? 이 친구는 4팩에 3팩 나열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는 4팩에 2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친구도 4팩에 3팩. 그래서 총 얼마? 8 더하기 10 해서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만 나눠주시고 이렇게 분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7번. 자, 이 친구는 평균과 분산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등호 방향입니다. 부등호 방향이 어때? 반대인데 0.1587. 그러면 대충 Z를 미리 그려봅니다. Z를 미리 그렸을 때 대충 그림이 0.5보다 작죠. 0.5보다 작으니까 21과 25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겠다, 맞죠? 대칭이 되고 넓이가 같다 했으니까 첫 번째 해석은 넓이가 같다를 해서 대칭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넓이가 0.1587이다를 하려고 하면 Z로 돌려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대칭이니까 평균을 바로 구할 수 있다, 맞죠? 2개 더하기 반 하면은 23이 되니까 평균을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그마는 0.1587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잘 보면 방향이 0부터 Z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끝자리가 3으로 끝나는 연마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하라 하면 이 자리가 1이 돼야 된다, 이 뜻인 거죠. 왜냐하면 0부터 1까지가 0.3413이니까 1보다 큰 경우가 0.1587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25를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와 자 평균을 빼고 시그마 나눠주시면 얘가 1이 된다. 그래서 시그마가 2. 자 그러면 20부터 26까지를 했으니까 확률을 구해보면 빼기 1.5부터 Z 표준 정규 분포화를 시킨 겁니다. 이거 쓸까 한번. 양변의 평균을 뺍니다. 양변의 평균을 빼고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줘버려. 그럼 이 친구는 Z, 이 친구는 마이너스 1.5, 이 친구가 1.5. 그럼 0부터 1.5까지 2배. 그러면 끝자리가 4로 끝나는 게 3개네요. 그러면 그냥 0.8664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대충 같다라고 하면 확률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방향 인자 좀 조심해 주시고. 오케이. 자 28번 요 문제가 기출 변형을 a little bit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상황 설정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요 28번 위치에 있는 확률과 통계 문제들이 요새 잘 보면 그냥 이제 좀 상황 세팅을 좀 잘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봤을 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그러면 얘는 모든 부분집합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원소로 이제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하면 원소 기준으로 뽑을 확률, 안 뽑을 경우의 수 하면 총 두 가지죠. 두 가지씩 4번이니까 총 16개의 부분집합이 생긴다, 이 뜻이 되고, 이 중에서 뽑아 나열한답니다. 뽑아 나열한다, 이게 그냥 순열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A, B, C라고 할 때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16P3이 남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권과 나족권이 돼 있는데 집합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A, B,
요렇게 이제 영역을 나타내 주시고, X라는 뜻은 전체 사건이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A 합집합 B 안에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뜻인 거고, 자, C가 이제 C를 대충 그려보면 A 교 C는 1개, 그럼 여기에 1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B 교 C에도 1개, 여기도 1개. 근데 여기는 있으면 안 된다, 맞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 이제 2개죠. 2개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렇게 들어갈 수 있다, 맞죠? 첫 번째는 2개짜리가 동시에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제 211 뭐 211 211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러면 이제 경우가 같은 친구가 총 3가지가 있죠. 그래서 미리 이제 3 곱하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211 요렇게 이제 다 조다 와라 조들이 다 다르죠. 그러면 요조에서 2명, 1명, 1명을 뽑을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4명 중에 2명을 먼저 뽑아갑니다. 2명 중에 1명을 뽑아갑니다. 나머지 일실 요렇게. 이러면 조가 다 짜지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서로 다른 조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뽑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 이렇게 될 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뭐 이런 느낌, 1 1 1 1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다 쪼개질 때, 그러면 요 1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죠. 요 친구도 3가지. 그럼 3 곱하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다른 조니까 또 어떻게 4C1 3C1 2C1 1C1, 즉 이거는 4팩토리얼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 친구는 계산을 해보면 62 36에 이 친구가 4팩토리얼 하면 24에 70입니까? 그럼 다 더해주면 108에 16 15 14. 그러면 3 하나씩 날려주고, 그 다음에 4 46 4 9 하면은 280분의 9 요렇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상황 설정을 좀 해주시면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조를 짜는 거죠. 2명 1명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해서 다 서로 다른 조죠. 서로 다른 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뽑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29번. 자, 포도맛, 딸기맛, 복숭아맛, 사탕이 10개씩 있답니다. 그러면 그레이프, 스트로베리, 피치 이렇게 했을 때 요 30개 사탕 중에서 17개 사탕을 동시에 선택한답니다. 그럼 총 17개 이렇게 되고, 각각 10개씩 있다 했죠.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중복조합이 되죠. 중복조합의 방정식 유형인데, 중복조합의 방정식은 핵심이 뭐다? 범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복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범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범위. 그러면 연마가 이제 12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잘 보면 포도맛, 딸기맛, 사탕이 적어도 1개씩 포함이 되고 라고 하니까 요 밑에 한 범위 더 걸리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1개 이상씩 되고, 복숭아맛 사탕은 5개가 되도록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리 뺍니다. 미리 빼면 얘는 이제 9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 친구도 0보다 크다, 9보다 작다. 이 친구는 5를 빼주면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럼 총 7을 빼니까 10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분할 표현으로 가셔도 됩니다. 2가지 풀이가 있는데, 요 직접 카운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8, 2, 0 8 1, 1 7, 3, 0
721 그 다음에 640 631 622 그 다음에 550 541 532 그 다음에 442 433 이러면 끝이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직접 카운팅을 해서 그 10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 범위가 5를 안 넘도록 해서 나열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을 하셔도 됩니다. 여사건을 해보면, 자 3H10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카운트 할 때 조심하면 되는 게, 요 친구가 이제 3팩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5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5 이상의 친구들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작은 것만 넣을 수 있다 해서 여기서 먼저 결정을 해주고 나머지 친구들 2팩 이런 식으로 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더 까다롭긴 합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워. 그래서 이건 진짜 공부를 하다가 현타가 왔다, 좀 심심하다 하시면 한번 세보시고, 저는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여사건 처리를 해보면 3H10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1000 요렇게 될 때, 오케이, 1000 요런 식으로 될 때 카운트를 한번 빼주시고, 그 다음에 요 친구가 이제 6 이상일 때 6 이상일 때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친구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왜냐면 그 10 0 0 0 10 0 요렇게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친구에 이제 6 이상이 들어가는 친구,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카운트를 할 때 피치는 이걸 안 해줘. 피치가 결국 이제 6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카운트를 하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3H4를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이 친구를 했을 때 요렇게 세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4다 해서 6이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들이 이제 카운트가 다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3H4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12 C2 빼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6C2 하면 6, 5, 30, 15 그러면 66에 17 빼면 9, 49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새 이 사다리꼴이 자꾸 그려지네. 319 이거.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한 범위가 걸리면 무조건 그 제약 조건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 카운팅을 가주시던지 아니면 여사건으로 가던지 요런 느낌으로, 그 요것도 요런 것도 이제 잘 보면 그 여기에 5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요 친구들만 그 5 이상이 있는 친구들 요까지는 카운트를 어떻게 해주냐면 5 이상인 즉 6 이상인 친구들은 전부 다 여기에다가 꽂아 놓고, 아니면 또는 5 이하인 친구들을 먼저 여기다 고정을 시켜 놓고 카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또 카운트를 해보면 49가 또 나오긴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5 이하기 때문에 그냥 팩토리얼 처리를 하시면 되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중복조합이었습니다. 자 30번 요 무야호가 나오던데. 자 원형의 탁자 둘레에 번호가 1번부터 6번까지인 6명의 학생이 번호 순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 있답니다. 그럼 그림 1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앉아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시행을 하는데, 1 또는 4이면 1번과 4번의 학생이 2번, 5번, 3번, 6번이 서로 자리를 바꿔 앉는답니다. 그러니까 즉 요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거죠. 오케이. 마주보는 사람끼리 자리를 바꾼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그 그림 1 또는 2와 됐을 때는
무야호를 외친답니다. 그러면 이 시행을 5번 반복해서 5번째 시행 직후 무야호를 외쳤을 때 3번째 시행 직후에서도 무야호를 외쳤을 확률이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사실 뭡니까? 독립시행이다, 맞죠? 오케이, 독립시행인데 그 독립시행은 핵심이 뭐냐면 뭐 독립시행이라 봐도 되고, 얘는 이제 독립시행에다가 조건부 확률이 살짝 겹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건부 확률로 일단은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이 되면 핵심이 뭐죠? 요렇게 시행 횟수를 딱 요렇게 적어 놓고 그 횟수에 대해서 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무야호를 외쳐야 됩니다. 무야호.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무야호를 외쳤을 때 3번째 시행 직후에도 무야호를 외쳤을 때 이러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이 맞죠. 그러면 일단은 전체 사건을 한번 따로따로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조건부 확률이 원래 이제 요런 유형도 있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분의 동그라미.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표 그리는 문제. 뭐 안경을 낀 여학생, 남학생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로 동그라미, 세모, 분의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가주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들 웬만하면 그렇게 풀면 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경우의 수 따로, 특정 사건 따로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러면 잘 보시면 무야호를 외치려고 하면 결국 잘 보세요. 연마도 그림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해야 됩니다. 즉 한 번씩 다 돌던지, 아니면 그러니까 한 번씩 다 자리를 바꿨던지, 아니면 그대로이든지 이렇게 되는데 총 5번을 할 겁니다. 5번을 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5번밖에 안 되는데 무야호를 외치려면 사실 그림 1은 절대 안 되죠. 그림 1은 돌린다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럼 총 시행이 6번이 필요합니다. 각각 2번씩이 필요하니까 제자리로 다시 돌려오려면. 근데 5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림 2로 무야호를 외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경우를 뭐 1번 경우로 할게요. 분류화를 해보면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라고 그냥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 번씩은 나와야 되죠. 그래야 무야호를 외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5번 중에서 이제 무야호를 5번째 외치려고 하면 무조건 캔슬이 일어나야 된다, 맞지? 즉 무슨 뜻이냐면 1, 1 이런 식으로 자리가 되도록 하는 거죠. 또는 2, 2, 3, 3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요거를 상황 세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1, 2, 3번에 한 번씩만 일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처럼 무야호를 외칠 수 있고, 나머지 2번은 어떻게? 각각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캔슬이 되면 됩니다. 갔다가 바꾸고 갔다 바꾸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사실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사실 카운트는 거의 똑같겠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합니다. 전체 사건. 지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률이 1 또는 4가 나올 확률이랑 2 또는 5가 나올 확률이랑 3 또는 6이 나올 확률들이 각각 3분의 1씩으로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확률로 풀지 않아도 됩니다. 경우의 수로 푸셔도 됩니다. 확률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다 캔슬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경우의 수만 따져보면 5팩에 3팩이죠. 3 곱하기 5팩에 3팩. 나열을 해줘야 되니까 1회부터 5회까지. 오케이? 3을 곱해준 이유는 1, 1, 2, 3, 3 이런 식으로 이제 될 때가 총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보면 무야호를 3번째에 외쳐야 되죠. 무야호. 자,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쪽팔이구만, 혼자 있는데도.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카운트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무야호가 일어나려면 여기서만 배열이 되면 되죠. 1, 2, 3은 그럼 1, 2, 3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 요 뒤에는 어차피 1, 1, 뭐 2, 2, 3, 3 이렇게 오니까 뭐 배열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3, 3 날려주고 5, 4, 20분에
6. 그래서 10분의 3이 돼서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그냥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만 따져보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번까지도 이번 시험은 사실 좀 무난하게 다 맞출 수 있어야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았던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24번과 그 다음에 28번 요게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